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죠. 엊그제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미래한국당 시도당 주소를 보니까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주소지와 겹쳤고 한 곳은 한 곳의 창고였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자, 이 문제 모아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그 전문 정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한국당 창당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영섭 부총장, 사무부총장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무부총장이 조직부총장이시죠? 예, 조직부총장.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략공천은 안 된다. 예. 선관위 이런 어떤 해석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부당성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좀 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이 얼마나 이게 졸속 개정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민주당 포함해서 4+1에서도 스스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졸속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도 많이 답답할 텐데 이게 법률을 개정을 그렇게 해놓고 왜 자기들한테 그 전략공천 금지라고 말한 거를 다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 선관위도 오히려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비례대표 전략공천이란 게 민주당 당헌 당규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있고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비례대표 전략공천이라는 규정이 애초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선관위는 개정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 사항에 따라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 금지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의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상황에 초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의 공천에 관한 부분은 정당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선관위가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 금지를 말한 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이제 그 당헌 당규 충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오히려 자초한 위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럼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한국당은 반발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 네.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한국당이 반발한다라고 하는 것도 네. 저는 반발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반발을 했다는 건지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공관위 시스템만으로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의 전략 공천 규정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며칠 전에 선관위에서 이제 해석을 내렸던 것도 바로 이제 그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해서 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보면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서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예.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럼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대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를 일단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게 바로 공관위 절차입니다. 그게 공관위 절차다. 네, 공관위가 당원이나 외부 인원, 뭐 당 외부 인사들 네. 이런 식으로 몇 명을 구성할지도 네. 이제 뭐 자체적으로 정당이 결정하는 거고 그 안에서 당연히 다수결의 뭐 3분의 2 이상이 될지 아니면 뭐 다수결이 될지. 잠깐만요. 부총장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 그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에 해당 규정을 공관위로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정리를 하면. 공관위가 아닌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말을 한 적이 없고요. 네. 선관위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검지의 유형은 딱 하나예요. 네. 당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민주당 당헌 당규에 있는 내용.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의 경우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이제 선출하고 순번을 매기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를 하는.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선거법 이런 규정을 하면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비례대표를 결정을 하면 그게 바로 이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떤 뭐 본인들은 어떤 이제 각 정당마다 여러 가지 그 공천 시스템을 두긴 해요. 근데 네.
선관위가 명백히 안 된다라고 한 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거 네. 그것만 안 되는 유형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점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이 공천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구성될 예정입니다. 구성될 예정. 예. 예. 그러면 미래한국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부총장님 해석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점 확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민주당이 그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상대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건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정당법 위반이라는 게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법률적으로 강요라는 개념이 글쎄 그 굉장한 유형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입당 원서를 받는다. 이것도 입당을 해달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다른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입당을 해달라고 권유하는 거는 다른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다른 당에서 탈당해달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네. 일반적인 입당 원서를 받는 모든 절차를 사실상 위법이라고 보겠다. 민주당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어떤 강요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유와 강요는 다른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명백하게 다릅니다. 예. 입당 원서를 그 뭐 정당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다 입당 원서 받고 입당 원서를 내가 내 말로 그냥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해서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권유를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요죄로 규율을 하겠다는 거는 뭐 민주당도 자기들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명백히 알면서 네. 지금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럼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할게요.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이 지금 정확히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 한성교 의원하고 김성찬 의원님하고 네. 조훈현 의원님 조훈현 이렇게 이 세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더 당적을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의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문제라서 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고요. 예. 그 당적 이동과 관련한 정당의 명부의 순위를 받는 기호받는 문제는 예. 3월 27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3월 27일까지 뭐 어떤 식의 그런 노력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3명의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정리하고 미래한국당의 당적을 얻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나만 하도록 여쭤볼게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조훈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고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을 해서 당적을 옮기면 그 의원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총회의 어떤 제명 그 절차를 거쳐서 결의를 거쳐서 이제 옮긴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게 윤리위 소집이나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명 결정을 내려버렸다라는 지금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연동형 비례제라는 터무니없는 선거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네. 이게 멀쩡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되는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당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그 제명에 동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네. 현재로의 정당법에 대해서 저희 그 당헌 당규는 오히려 3분의 2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제명 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당법 위배 사항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그 상식적으로 이제 뭐 제명의 사유겠지만 그냥 폭넓게 놓고 본다면 당의 그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명을 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건 당연히 윤리위의 징계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어떤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확보가 됐을 때 그걸 의원총회에서 받아가지고 제명 의결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훈현 의원은 제명된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당에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네. 비례대표가 많으셨어요. 많이 당선되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항상 그 당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네. 이합 집산이 일어날 때마다 예. 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명 말고는 당적을 유지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국민 당이 처리해주기를 원했던 건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의원 꺼주기나 이런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민주당이나 뭐 옛날 자민련이나 이런 이제 의원 꺼주기가 행태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선례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선례가 꼭 정당성의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장님? 연동형 나쁜 선례는 그 피해가야 되는 거지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연동형 비례 제도 자체가 정당한 선거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 문제의 화근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이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예. 그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 상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엊그제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시도당 그 주소를 봤더니 대부분이 그 자유한국당 주소였고 한 곳은 울산인가요? 여기는 창고더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 헌법 제8조에 정당 설립은 자유입니다. 네. 정당의 활동도 자유지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1948년 건국 이래 수많은 정당이 창당되었지만 시도당 주소지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당을 탄압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예. 그 시도당 주소지에 뭐 그게 어떻게 주거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당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진 거는 이 정당의 설립이 자유가 아닌 허가제, 특히나 그 관치에 의한 허가제를 하겠다는 거고 네. 사실 독재 정권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제 그런 이제 선관위가 판단해도 이제 그런 성질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걸 여쭤볼게요.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이제 공천을 하면 그 비례대표 후보의 상당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비례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총장님.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면 영입된 그 인재들이 만약에 입당 원서를 썼다면 다시 탈당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당적을 미래한국당으로 옮겨야만이 비례대표 공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당직자를 당원을 공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이제 권유와 강요의 차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제 갓 영입된 어떤 그 인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책 이력도 없고 정책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당이 이래라라고 하면 따라야만 되는 이른바 이제 흔히 하는 의리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권유일 수는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강요 아니냐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요는 그 법률적인 강요는 불이익을 고지를 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너 불이익이든 이거 안 재산적인 따르면 불이익이든 안 따르면 국물도 그거를 없어. 우리가 네, 뭐 그 예를 들어 탈당하지 않으면 너한테 위해를 가할 거야. 아니면 위해를 가할 거라는 뭐 어떤 가능성을 알려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강요가 되는 거고. 탈당하지 않으면 공천 못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해석될 여지는 없나요? 그러면? 공천을 주는 거는 이익이죠. 아니 그분한테. 그러니까 공천을 너 공천 안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일 아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접근 강요 법률적인 강요의 개념을 그 굉장히 확장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가요? 않고요. 예, 전혀 뭐 누구나 비례대표를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권리에 대해서 그거를 못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다 불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선관에서 이제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미리 한번 그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한 몇 석 정도 얻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미래한국당. 저희는 사실은 미래한국당을 만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연동형 비례제 그러니까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사를 완전히 뭉개고 만든 연동형 비례제에서 우리가 기존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 그런 보수 진영 전체가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몇 석을 예상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다만 이제 기존의 선거제도에 비해서 보수 진영 전체가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 의석상에 네. 그것이
우리가 뭐 족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전체가. 예.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김재원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했더니 이제 그분 같은 한 28석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시던데. 저희가 뭐 이런 그 미래한국당으로 어떤 의석상의 덤을 얻겠다는 의도나 이런 거는 보수 진영 전체에서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8698님이 주신 질문을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선거가 끝나면 합당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거는 미래한국당의 그 당시에 지도부와 그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네,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부총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